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사자TV 유신쇼 현피토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끝까지 매너 시청, 매너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제보센터입니다. 저희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유튜브를 더럽히고 청소년 유해방송 성기 노출을 일삼고 있는 신태일, 김윤태, 푸어, 남구를 포함한 느금마 엔터테인먼트의 전원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열심히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국회에 가서 아프리카TV의 철구와 비글즈의 만행, 그리고 유튜브에 신태일, 김윤태가 이끌어가는 느금마 엔터테인먼트의 만행을 국회에 알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동영상 제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BJ들의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이 판단하기에 이건 새우 젓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캡처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이들을 아프리카TV와 유튜브에서 추방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기사가 되고 고발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성기 노출을 한 느금마 엔터테인먼트 관련자들은 전원 형사고발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이런 쓰레기같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방송은 국내 플랫폼이든 해외 플랫폼이든 남겨놔서는 안 될 것입니다. 뉴스 커뮤니티 제보센터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저희도 더욱 노력해서 방심위와 국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글 코리아 유튜브 관계자는 정신 차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자TV 유신쇼 현피토론.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가장 큰 사건 사고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인터넷 방송의 유일한 토론 프로그램입니다. 현피토론에서 또 오늘 다양한 한 주간의 사건 사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사자TV 유신쇼 매주 일요일 현피토론은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그리고 10년째 인터넷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클린 UCC, 그리고 제작자연대와 시청자연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일본어로 된 분께서 1,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해야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스거이.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요즘 뭐 달러로 후원하고 막 그러신 분들이 있어서 아주 국제적인 뉴스쇼. 시청자가 당장에는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지만 글로벌하게 가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미국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현피토론 오늘 단독 기사로 저희가 BJ 임범, 리니지 BJ 임범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 임범이 만든 린풀에서 BJ 관리를 담당하는 BJ 기사왕이 리니지 BJ입니다. 여성 BJ를 성폭행한 사건이
폭로가 됐습니다. 자, 재작년 2년여 전에 이시우 아프리카 TV 자기 여자친구를 성상납했다라는 폭로가 충격적이었는데요. 요번 사건도 일파만파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디테일한 내용은 뉴커의 사건란에 기사왕 성폭행 퀘스천 단독 기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어제 일요일 오전 10시에 수서역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BJ MM 여성 BJ와 직접 만나서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뭐 이 리니지 방송이 상당히 안 좋다. 뭐 여러 가지 뭐 도박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이슈들에 많이 연루가 됐기 때문에 안타깝게 그지 없었습니다. 자, 요 사건은 2016년 작년 10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10월 20일 날 있었던 사건인데 이 피해자는 그러니까 여성 피해자들이 대부분 이런 사건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BJ 기사왕이라는 BJ가 이전 그 림플 운영자였던 임범 부부와 같이 3년 동안 몇 년 동안 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절친이었기 때문에 운영자 그 경영진과 친하니까 그런 두려움이나 압박을 받아서 결국은 이걸 그냥 묻어두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여기저기서 소문이 나고 이슈화 되니까 기사왕이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 여성 BJ에 대해서 허위 사실,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여성 BJ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톡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됐는데 구체적인 디프한 내용은 뉴커 단독 기사, 그 기사 보시면 성폭행 사건을 폭로한 BJ MM이 인터넷에 올린 글과 증거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프린터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오늘 10시에 가서 1시간 반 이상 2시간 가까이를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기사를 썼고 근데 이 중요한 게 이 BJ 임범이 만들었던 림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회사에 매각을 했어요. 그 매각 과정에도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아까 시작을 하면서 이 사건이 생각보다 큰 사건이다.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킬 사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오늘은 이 BJ MM 여성 BJ의 성폭행 사건에 관련해서만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뉴커 단독 기사를 좀 보면 기사왕 성폭행 임범이 만든 림플에서 활동한 BJ MM 성폭행 사실 폭로 단독 기사입니다. 리니지 게임 인터넷 방송으로 유명한 BJ 임범이 1년 전에 만든 개인 방송 플랫폼 서비스 림플에서 성폭행 폭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림플에서 활동하던 여성 BJ MM은 지난해 10월 20일경 평소 알고 지내던 리니지 게임 BJ 기사왕에게 자신이 살던 대구 원룸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주 변호사를 선임하고 다음 주 중에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할 것을 알려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오늘 수서역 근처 모카페에서 만난 BJ MM은 여성으로서 밝히기 힘든 사실이었다. 하지만 회사에서 BJ들을 담당하게 된 BJ 기사왕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너무 뻔뻔스럽게 행동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림플에서 방송을 하면서 생활해야 되는 나의 입장에서 평소 회사 대표와 운영진들과 친분이 있는 기사왕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며 자신 입장을 밝혔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프리카 TV나 다음 TV 팟, 뭐 트위치 TV, 팝콘 TV 이런 데는 아는데 림플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근데 제가 놀랐던 게 취재하는 과정에서 매각 전에 한 달 매출이 2억 가까이 됐답니다. 물론 이제 그 서버비나 이런 것들 다 제외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단일 그 개인이 운영하는 플랫폼 하면은 상당히 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인수 과정 이런 부분은 나중에 언급을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저도 질문을 했는데 작년 10월 20일 날 새벽에 발생했던 사건인데 왜 지금까지 침묵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이 BJ 기사왕이 이제 뭐 최근에 논란이 되니까 뭐 권고 사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인수를 한 회사 측에서 권고 사직을 해가지고 아니 성폭행 의혹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권고 사직이 말이 됩니까? 이건 참 황당한 일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사안을 보니까 이 림프를 띄우기 위해서 BJ 임범이 지난 1년 동안 엄청난 많은 사건을 일으킵니다. 뭐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TV 그 도방하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되는 발언을 하고, 그래서 뭐 대륙에 의해서 뭐 고소고발도 당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회원 가입도 많이 되고 접속자도 있고 수익은 나는데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이 림플이 이 사이트를 닫고 새로운 이름으로 리뉴얼을 해서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새로운 플랫폼인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요게 좀 땡겨진 거죠. 이런 또 부적절한 사건들이 또 발생을 하니까. 근데 하여튼 그 기사왕에 대해서는 권고 사직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그 기사왕이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BJ MM님한테 사과나 이런 거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있고, 별다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림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기사왕은 림플을 운영하는 회사인 인디큐브에서 권고사직된 상태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회사 직원이 일으킨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진상규명에 나서지 않고 무조건 2월 24일쯤에 문을 닫겠다라고 지금 엄포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전 운영자인 BJ 임범 부부와 서비스를 인수한 현 운영자들의 갈등 때문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존에 그 림프를 운영했던 게 임범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운영자는 임범이었고, 부인이 이제, 왜냐면 임범은 워낙 또 구설수가 이런 게 여러 가지 연관되어 있으니까 부인이 이제 대표를 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얼마 전에 매각 소식이 있었는데 그 매각 과정에서 트러블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현재 인수한 회사와 그 이전에 운영을 맡았던 임범 부부가 아주 첨예한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고요. 림플의 시작은 BJ 임범이 지난 2015년 11월 리니지 게임 방송과 커뮤니티를 혼합한 임범 플레이라는 이름의 개인 방송 플랫폼으로 베타 서비스에서만 동시 접속 6,000명 이상을 기록해 화제가 되었고, 2016년 1월 1일 새로운 리니지 커뮤니티 린플레이어로 개편하였다. 린플레이어에서는 리니지 관련 뉴스, 게임 업계 소식 등을 비롯해 유명 리니지 전문 BJ들의 리니지 방송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 채팅, 동영상 공유도 가능했다. 그러나 운영자인 임범을 포함한 일부 BJ들의 불법과 일탈 행위로 이미지 하락과 제재를 받는 등 문제가 심각했었다. BJ MM은 전 BJ 기사왕을 모함하고 마녀 사냥을 할 생각이 전혀 없고 합의금 1원도 필요 없습니다. 꼭 이 사람을 처벌받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림플 전 대표인 미령 언니와 임범 오빠가 도와주겠지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많은 곳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힘들겠지만 끝까지 진실이 밝혀지고 당사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며 마무리했다. 기사왕 측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다. 다만 기사왕의 일부 팬들은 한 사람의 말만 듣고는 알 수 없다. 기사왕의 입장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 기사왕이 BJ 관리를 맡고 난 뒤에 불만을 품고 있던 BJ들 간의 갈등의 원인일 수도 있다. 섣부른 판단으로 한 사람을 매장시키거나 마녀 사냥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MM의 폭로가 모두 사실이라면 기사왕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라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해 내용을, 이게 사실 성폭행 피해자들이 이걸 구체적으로 밝히기가 상당히 수치스럽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피해자라고 이제 주장하는 MM 입장에서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니까 뭐 행실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거죠. 그 주장에 따르면. 그래서 이제 본인이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문란했다. 뭐 가학적인 거를 즐겼다. 막 이런 식으로 정말 여성을 두 번 죽이는 그런 정말 천일공노한.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수사기관에서 어차피 조사를 할
그 사실로 발견이 되면 그 부분들까지 책임을 또 물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 충격적인 내용인데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입니다. 10월 19일 수요일 오전 오후에 기사왕이 이제 이 여비제이가 대구에서 이제 원래 부모님하고 살다가 방송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원룸으로 이제 이사를 했는데 그 기사왕이란 BJ가 혼자서 대구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비제이는 계속 이제 연락을 하고 막 이제 하니까 약속을 이제 그 안 받아줬나 봐요. 뭐 이렇게 만나자, 영화 보자 그런 것들을 좀 하다 보니까 미안해가지고 이제 대구에 도착해서 저녁 이제 그 소떼마을에서 저녁을 먹고 PC방에서 리니지를 배웠고 가르쳐 준다고 온 거죠. 리니지를. 인범 오빠의 근황과 모 회사에서 인수한 것을 말해주었고 이 사실을 남에게 알리면 회사에 인범 오빠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하면서 말해주었음. 그 다음에 이제 10월 20일 오전, 그러니까 이게 19일 때는 별일이 없었고 지금 10월 20일 새벽에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이제 혼자서 기사왕이 술을 마셨고 그 이후에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10월 20일 보면은 마치고 집을 감 오후에 어제 그런 일이 있었고 능글거리는 말투가 여전히 부담스럽고 싫었다. 원래 항상 점심은 집에 가서 먹고 왔지만 집에 기사왕 BJ가 있기 때문에 핑계를 대고 병원에서 굶었다. 내가 놀러 오라고 했기 때문에 대놓고 쫓아낼 수가 없었다. 가라고 눈치를 줘도 못 알아챘다. 내심 점심 안 먹는다 했을 때 가주길 바랬다. 그러니까 10월 19일 날 와가지고 PC방에서 이제 리니지를 가르쳐 준다고 하고 그날은 별일이 이제 밤엔 그 이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목요일 새벽에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혼자서 술을 먹고 강제성으로 이제 여기 나옵니다. 그날 새벽에 억지로 만지는 등 이런 거 싫다고 했는데도 계속했다. 잠결에 놀라서 깨서 계속 싫다고 했지만 상대방이 네가 이런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라고 하면서 강제로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했다. 그 과정 중에 중요 부위가 많이 아팠고 피가 나왔다. 소리를 지를 수 없었고 나는 계속 싫다는 걸 표현하고 화를 내고 힘을 줬다. 단호하게 거절을 했는데도 내가 좋아한다는 식으로 능글맞게 계속했다. 내가 뿌리치려고 하면 더 힘을 주었고 그렇게 당하게 되었다. 자, 그 후에 이제 카톡 내용으로 피가 나고 계속 아프고 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카톡으로 미안하다. 다시 한번 정말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요것도 발뺌을 하고 이제 그 여성 입장에서는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 뭐 자기가 좀 사생활이 문란하고 무슨 가학적인 그런 것들을 즐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여성에게는 치욕적인 정말 그 씻을 수 없는 그런 모욕을 주변에 퍼뜨렸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라고 해야 되겠죠. 이번 주에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고 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죠. 이제 이번 주에 수사기관에 이제 고발을 변호인을 통해서 한다고 합니다. 뭐 비용도 꽤 드는데 그걸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처벌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이제 요 여비제이 MM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실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좀 크다고 봅니다. 전반적인 증거 자료와 전반적인 증인들과 상황을 보면 말이죠. 근데 이제 만약에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면 이렇게 나서면 안 되거든요. 기사왕이 뭐 공식 입장을 밝히고 당당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억울하다면. 근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자, 중요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그 기사왕이 최근까지 이제 그 인범에게 인수한 회사에서 BJ 관리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BJ 선발이나 관리나 평가를 담당한다면 무소불위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니까 회사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권고사직을 했다. 그러니까 그 똘끼라는 BJ한테 그렇게 이제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게 아니라 권고사직을 했다. 근데 이제 이 권고사직이라는 게 말장난이거든요. 다시 그 BJ가 복귀를 못하게 하려면 해고를 해야 됩니다. 파면, 해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다시 복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권고사직은 사직을 권고하는 거잖아요. 그만둬라. 논란이 되니까. 그러면
그 직함이 없이도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도 상당히 좀 수상하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 전에도 그 BJ 관리를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그 전 운영자, 그러니까 그 림풀에서 뭐 운영권 넘겼지만 막강한 그래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임범 부부와 같이 살기도 하고 친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후에 인수한 회사에서도 그쪽과의 그 연계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비제이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 플랫폼에서 방송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되면 본인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자기 프라이버시나 이런 안 좋은 소문들이 더 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렇게까지 피해자가 나서서, 사실은 회사에서 이런 소문이 있을 때 진즉에 가해자와 그 피의자와 피해자를 데려다가 잘 그 처리할 수 있었던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원래 이 피해 여성이 그 BJ 분이 처음부터 막 이걸 폭로하고 외부에, 왜냐면 본인도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강제로 당했지만 그렇게 해결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사가 있었고 피해자가, 근데 이거를 일을 그렇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심각한 성폭행 사건 폭로로 나왔다는 게 지금 인터넷 방송 바닥이 이 모양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여비제이는 그냥 오빠 같고, 이제 같이 플랫폼에서 활동하면서 만나서 게임도 하고 술도 마시고 친하게 지내니까 이성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냥 뭐 오빠 동생 뭐 그런 관계로 두루두루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런 믿음을 깨는 행동으로서 충격을 받아서 지금 최근에는 병원에 치료로까지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여비제이는 병원에서 심적인 그런 고통이나 이런 것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용기를 내서 지금 이 소송을 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이 아닌가. 근데 지금 유튜브에서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 무슨 송중기 무슨 조인성 얘기를 하고 자빠져. 이상한 얘들이 봤어요.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자, 아무튼 이 기사왕 성폭행 폭로 사건 자세한 거는 뉴커 사건란의 단독 기사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내용이 더 될 것이고 수사 진행 상황도 저희가 보도를 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더 큰 뿌리가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여비제이 성폭행 사건으로 시작은 됐지만, 발단은 됐지만 그 뒤에 엄청난, 나중에 알게 되면 여러분들 어머나 놀라지 마세요. 예, 주둥이가 한강 이남 지역으로 확장이 돼버릴 뿐. 여기가 그냥 임범이 운영하던 사이트에서 남자 BJ가 같이 활동하던 여비제이를 성폭행했다. 뭐 이런 것도 큰 사건이지만 그 지하에는 엄청난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더 많은 좀 힘이 있는 사람들이 좀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해서 제가 이번 주에 어차피 국회를 한번 갈 거니까 제가 이제 신뢰가 가는 국회의원분하고 직접 만날 수 있으면 직접 만나고, 안 되면 거기 보좌관 분이라도 미팅을 잡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할 겁니다. 상당히 큰 사건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한 30%의 폭탄. 지금 박근혜 최순실이 100%라면 엄청 이거는 우리나라 그 정부 역사상 최고의 게이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내가 터지면 한 50% 가까이의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은 나중에 저희가 더 취재를 해가지고, 이러다가 뉴스 커뮤니티가 뉴스타파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 탐사 보도는 많이 안 하는 편인데, 저희는 사건 사고나 이런 거 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탐사 보도 BJ 추적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임범이 만든 림플레이어의 거대한 진실 꼭 밝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또 취재를 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지금 전화 받아야 되는데 너무 브리핑이 기네요. 컴퓨터로는 원래 짧게 하는 건데 중요한 사건이라서 계속해서 후속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자, 다음 내용. 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전쟁은 잔인하게, 살벌하게 아사라비아, 콜롬비아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와 시민단체 클린 UCC가 신태일, 규문태, 푸어, 남구가 소속되어 있는 유튜브 느금마 엔터테인먼트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방심위와 국회, 그 다음에 검찰, 경찰 총 걸기를 해서 유튜브에서 느금마 엔터테인먼트를 반드시, 그리고 플러스 페이스북까지 남아있는 멤버들을 전체를 다 척결하는 그런 대대적인 캠페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선전포고를 DC인사이드 인터넷 방송 갤러리에 이미 올렸고, 이건 장난이 아니라 지금 성기 노출 영상, 사진 지금 확보 다 해가고 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법법 해외 플랫폼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무조건 처벌됩니다. 지금 뭐 해외 플랫폼이기 때문에 우리가 빤스를 까도 뭐 주요 부위를 까고 흔들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주민번호가 있는 국민은 반드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돈을 벌려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19금도 없이 그런 짓을 했다면 이거는 중요한 범죄, 그리고 과거 전과도 있는 BJ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함께 아프리카TV의 철구, 지금 아프리카TV 서수길 대표와 그 패밀리, 그리고 방심위에서 왜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철구를 아주 꽁꽁꽁 둘러싸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국회에 이제 출입 기자니까요. 저 방심위에서 이제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국회 한 달 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국회 정식 출입증을 받았습니다. 예. 이제 국회의원을 만나러 가요. 국회의원이 바쁘면 보좌관이라도 있습니다. 예. 국회의사당 가면 옆에 오른쪽 편에 국회의원 회관이 있어요. 예. 거기 상시적으로 항상 보좌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보좌관한테 노트북 가지고 와서 그대로 다 틀어줄 거예요. 성기 노출하고 파이에그 노출한 거. 방심위, 방통위, 특히 방심위 직무유기로 고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6개월 동안 시간을 줬습니다. 평화적으로. 그래서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감사실 실장님하고 면담 요청해놨고요. 그래서 감사 요청해가지고 아프리카TV의 우호적인 역할을 했던,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앞장섰던 유해정보팀, 그리고 청소년보호팀부터 싸그리 다 직무유기로 고발할 겁니다. 그리고 통신소위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도 직무유기로 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더 이상은 평화적이고 좋은 말로 해결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보통신망법이 있는데 구글 코리아가 유튜브 사업이나 구글 광고로 한국에서 돈을 천문학적으로 받아 처먹으면서 어떻게 저런 법을 어기고 있는 BJ들을 자기는 미국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방치하고 방관하고 있는지, 그들은 뭐 하루에 엄청난 또 후원을 받고 광고료를 챙겨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자극적이고 쓰레기 같은 청소년 유해한 방송에서 돈 벌지 몰라서 안 버는 겁니까? 욕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지킬 거 지키는 BJ들은 불이익을 받고, 그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2월, 3월, 늦어도 3월까지는, 빠르면 2월에 이 구글 코리아에서 신태일 패밀리들을 몰아내는 것이 정의구현이다. 반드시 그거를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국회의원 몇 분이 전화 몇 통 하면 끝납니다. 네. 왜냐? 방심위 관계자나 유튜브 구글 코리아 관계자 국정감사 날 끌려나와가지고 개 털리듯이 털리지 않을 거면 그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표현의 자유고 이거 뭐 이 업체를 뭐 과잉 규제하고 있다. 저는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 오면 지랄하고 자빠졌네. 예엠병원의 아줌마 알죠? 예엠병원에를 그분들 국회 출두할 때 입구에서 제가 외쳐드릴게요.
기자 신분으로 저는 뭐 청소부 아줌마는 아니지만 출입처 기자 입장으로 옌병원의 사면타로 한번 날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슨 지들이 관리 잘못하고 개판으로 운영해 놓고는 꼭 그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지적하고 비판하면은 뭐 너무나 과잉 규제다. 언제 제대로 된 규제라도 받았어요? 그리고 유튜브는 구글 코리아입니다. 국내 법인이 있는 회사예요. 지사가 있는 곳입니다. 뭐 후원제도 만들고 BJ들 데려다가 뭐 한다고 그러는데 지킬 거나 지키세요. 개수작 떨지 말고. 자, 그리고 대도서관이나 윤댕이 왜 아프리카 TV에서 유튜브로 왔습니까? BJ 엑소더스가 왜 있었습니까? 특혜 아닙니까? 침묵지라고. 근데 그거 비판하고 와놓고 대도서관이나 김이부나 윤댕이나 벤츠나 이런 사람들만 유튜브 운영자들이랑 침묵질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아프리카 TV의 파트너 BJ나 이런 BJ들 소속 BJ들끼리 운영자랑 친한 BJ들 침묵하고 갑질한다고 난리 쳐놓고는 여기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갑질하고 특혜 받는 겁니까? 사과하세요! 아니 그게 지금 앞뒤가 맞아요? 자기들이 아프리카 TV에 갑질과 그런 걸 비판하고 언론으로 해서 문제 제기를 했으면 본인들은 갑질하지 말고 유튜브 운영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프리카 TV나 팝콘 TV처럼 폐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다음 TV파처럼 글로벌하고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구글 코리아가 운영할 회사면 많은 BJ들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 근데 핵심 운영자가 대도서관, 윤댕, 김이부, 벤츠 이런 BJ들하고만 소통하고 대형 MCN 기획사에 소속된 BJ들하고만 소통하고 있으면 그게 아프리카 TV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국내 플랫폼이든 해외 플랫폼이든 똑같은 인간들이지. 하여튼 반성을 하셔야 돼요. 지금 구글 코리아 방문 일정도 잡고 있는데 계속 피합니다. 전화도 안 받아요. 받다가. 지들이 잘못했으니까 안 받는 거지. 언론사에서 보도 영상을 삭제하고 채널 차단까지 해놓고는 살짝 풀어놓고는 연락도 안 받아요. 그게 구글 코리아입니다. 왜? 세계적으로 뭐 좋은 회사다, 열린 회사다 하는 회사가 한국만 오면 그지 깽깽이가 됩니까? 한국 사람이 호갱이에요? 호구예요? 돈은 천문학적으로 쳐벌어가면서 왜 소통 안 하는 겁니까? 대형 MCN이나 아프리카 TV에서 법적 근거도 없는데 저작권 침해했다고 신고하면 경고 주고 라이브 못하게 하고 채널 폐쇄까지 시켜놓고는 슬쩍 풀어놓으면 되는 겁니까? 사과도 안 하고 말이죠. 그게 무슨 글로벌 기업이에요? 쓰레기 마인드 기업이지. 닥터 버텍스인가요? 네,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하여튼 구글 코리아 지사장님 잘 듣고 계시죠? 똑바로 하세요. 어디 지금 글로벌 기업이면 기업답게 하세요. 어디 구멍가게 아프리카 TV하고 하는 짓 똑같습니까? 시가총액만 해도 천문학적인 회사 아닙니까? 세계 1, 2위를 다투는 그런 회사가 이 좁은 시장에서 갑질하고 차별하고 특혜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아프리카 TV나 다이아 TV 사실상 유튜브를 다이아 TV가 장악했어요. 아니 이 BJ들 크리에이터 시장까지 대기업이 와가지고 깽판 치고 똥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돈 벌 때도 많으면서 반성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인드로 무슨 새로운 뉴미디어 사업을 한다고 지랄하고 자빠졌어요. 돈 버는 그냥 돈에 혈안된 장사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김이부와 남순. 왜 자꾸 요새 김이부 남순을 거론하느냐? 저는 이게 시청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직 기사는 안 썼는데, 자, 어떤 분이 이제 블로그에 정리한 내용입니다. 아프리카 TV계의 거장 김이부 씨, 얼마 전에 아프리카의 9년간의 여정을 끝맺으려 마지막 방송을 하시게 됩니다. 내 아이디로 아프리카 방송을 키는 순간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남의 아이디로 켰죠. 말을 잘 지키는 분은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내 아이디로는 다시 안 키겠다니까 남의 아이디로 완전히 유튜브로 이적을 하셨습니다.
다들 예상했듯이 구독 100만이기에 이적하여도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나는 노출을 안 하고 요새 아프리카 추세도 침묵으로 바뀌었다. 내 방송을 더 많이 봐주는 곳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러던 김이부 씨가 그냥 씨 빼겠습니다. 김이부가 남순과의 합방을 다시 아프리카로 등장했다. 사실 이것이 그와의 첫 번째 합방은 아니라는 건데 그 첫 번째 합방에 대해서 김이부는 내 인생의 5점이다 라고 발언했다. 큰손 둘이 합방을 한다 하였을 땐 화제였었고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5만 명이 시청하는 성공적인 합방인 줄 알았으나 두서없는 진행, 채팅창에는 김이부 버려로 도배되고 있는 상황, 김이부가 결국 도중 이탈하며 방종이 돼버렸던 지난 첫 번째 합방, 나의 안 좋은 추억을 쌩까고 그와 관련된 모든 영상을 지우고 싶었다. 그랬던 아픈 과거가 있다. 하지만 이젠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다. 트라우마처럼 떠오를 것이다. 극복하기로 결심했다. 해명하기 위한 자리. 닥터 버텍스님 10,000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들에게도 안 좋은 욕이나 하고 아무리 표현이 자유할지라도 그런 방송을 발붙이지 못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닥터 버텍스님 감사합니다. 자, 일단 요거는 좀 적어드리고, 어떤 신태일 방송은 빠른 시일 안에 정리를 해야 돼요. 아니, 자기들 모임 이름이 느금마가 뭡니까? 거기서부터 이미 막장 청소년 유해 방송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자, 김이부 남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눈물을 보이고만 김이부, 지난 날들의 서러움에 주체 못하는 모습. 지난 합동방송은 처음부터 끝까지 헬파티였고 남순이를 믿고 나갔지만 자기보다 더 긴장해서 시작부터 노답. 결국 멘탈 붕괴 이후에 새벽에 남순이와 대판 싸웠던 것. 물론 경험, 준비가 없던 제 잘못도 커요. 자신이 무조건 잘못했고 화난 만큼 때리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방송을 마쳤다. 아프리카와 유튜브의 좋은 콜라보였다라는 팬들의 평가인데 저는 다릅니다. 자, 이거에 대한 해석은 그나마 좋게 본 것이고, 자, 김이부 짬밥이 몇 그릇입니까? 아프리카에서 9년을 했어요. 제가 아프리카를 최장수 BJ니까 저는 뭐 19년 차니까요. 그 다음에 남순도 한 몇 년 했죠. 그 정도 방송을 한 사람이 준비가 없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개가 풀 뜯어먹다가 용되는 소리입니다. 정말 지금 옌병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둘이 그때 당시에 아프리카 TV가 합방으로 인기를 끌던 시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김이부는 계속해서 시청자가 빠졌고요. 심지어는 1000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이부는 정말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천문학적 엄청난 돈과 인기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위기도 중간중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자기도 위기의식을 느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하고 아프리카 TV하고 번갈아 가서 하게 됩니다. 이제 하게 되다가 이제 같은 소속사의 MCN의 트레저 헌터의 악어랑 양띵이 떠나고 나서 본인도 이제 밑간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제가 지금 판단하는 겁니다. 분석을. 살아남기 위해서 철구는 너무 같고 철구, 봉준 이런 쪽은 못할 것 같고 자기가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인 인기를 좀 누리고 있는 남순과 합방을 하기로 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의 인기를 좀 업하기 위해서. 하지만 준비력이 아니라 서로 궁합이 안 맞는 거죠. 여러분들이 BJ 남순 방송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성 게스트를 데려다가 거의 완전히 망칩니다. 저는 지금까지 남순이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이미지 좋아진 BJ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타이즈 입히고 온갖 하여튼 그런 제가 생각하기엔 정상적인 퍼포먼스가 아닌 것들을 시키고 무슨 에어로빅을 한다고 이렇게 자세를 막 이상한 짓을 다 하고 하는데, 저는 정상적인 사고를 지녔다면 출연하기가 힘든 상황. 남자인 제가 봐도 약간 그 막장 컨셉인데 그냥 앉아서 조신하게 음악 틀고 방송하던 BJ는 안 맞죠. 그러니까 본인도 안 맞는 걸 김이부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순이도 기존의 그런 자기 인기나 큰 손을 부르기 위해서 시키는 대로 다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비제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애초에. 근데 어떻게 뭔가 미묘한 기류가 있었겠죠. 저는 거기에 남녀 간의 호기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남순이 인기가 없을 때 김희부는 하늘 같은 존재였거든요.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상당히 막 뭐 기품이랄까요? 자존심을 지킨다고 할까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서도 받으면서도,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예전에 그런 호기심이나 이런 게 있을 것이고, 김희부는 또 젊고, 예, 잘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호감형이잖아요. 그렇게 보였을 때. 김희부가 상당히 많이 좀 썰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좀 비주얼이 되는 남자 스타크래프트 전직 프로게이머들 오면은 방에서 별풍선도 쏘고, 그렇기 때문에 자이든 타이든 스캔들이 많이 났었어요. 예. 왜냐면 비주얼 되는 스타 BJ들 방에서 이렇게 별풍선도 쏘고 하고 이렇게 관심을 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심도, 합리적인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희부가 남순방에 출연했던 것은 자존심 때문이다, 오히려. 왜? 자기가 지금까지 많은 수익과 많은 인기를 누렸던 사람인데 점점 시청자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겠죠. 그래서 자기가 안 맞는 방송인 줄 알면서도 무리하게 출연을 했던 것이고, 남순도 자기가 지금까지 함께했던 BJ하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BJ가 아니라는 거를 알면서도 무리하게, 왜? 본인이 이 사람은 여기서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야, hit it. 어떻게 읽어야 돼? SUNG 선가드님 팝콘 100개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워낙 안 터지니까 100개 터지면 10,000개 터진 것 같아요, 리액션이. 예. 그런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호감형이니까 잘생기고 뭐 키도 하고 뭐 몸도 좋고 막 그러니까 뭐 같이 방송에서 비주얼이 나쁘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막상 남수는 자기 스타일대로 그걸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헬파티가 된 거고, 결국 그걸 못 견디고 뛰쳐나갔죠. 그건 방송인으로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기가 그 반대에 무릅쓰고 나갔으면 그게 맞지 않더라도 하는 듯 하면서도 할 때까지 해야죠. 아니면 따로 얘기를 뭐 메모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또 팬들도 있으니까 그거 좀 감안해다. 이렇게 미리 조율을 했어야죠. 근데 그냥 나가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헬파티가 된 거고, 그때 당시에 논란이, 저희도 기사를 쓰려다가 안 했는데 논란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 열혈 팬들이나 자기를 후원했던 사람들이 많이 반대를 했어요. 왜? 걔는 그 남순방은 신인 여비제이나 여비자 데려다가 망치는 방송이다.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잖아요. 뭐 이걸 뭐 명예훼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난 증거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별의별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무슨 요가한다고 이상한 짓 하고 막 신체 접촉하고 막 무슨 뭐 신체 부위를 막 줄자로 재대고 색드림 막 이런 말하고 19세도 안 걸고 그런 방송이었기 때문에 그 방송을 김희부가 몰랐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보니까 그 팬들은 김희부의 성격이나 그런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린 거죠, 진심으로. 득이 될 게 없기 때문에 헬파티가 될 줄 알고. 근데 본인은 본인의 자존심, 떨어져 가고 있는 시청자 수와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 거죠. 이거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희부가 자기 애청자들한테 무릎 꿇고 반성해야 될 얘기. 아무리 이건 성별에 상관없이. 왜? 자기를 위해서 오랫동안 자기를 지켜온 팬들이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 본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인이 내 인생의 5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팬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기가 아무리 자존심이 세고 자기가 무슨 노출 방송을 안 하고 지킬 걸 지키면서 방송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자기 팬들이 하는 진심 어린 얘기들은 어느 정도 감안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본인이 그걸 못 견디고 나갔다는 것은 모욕한 거죠, 팬들을. 본인도 5점이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그 열혈 팬을 2번 죽이는. 그러니까 갑자기 기습적으로 또 나가겠다, 남순 방송에. 그것도 아프리카 TV를 자기 아이디로는 안 하겠다, 떠나겠다고 얘기해놓고는 또 한 번 팬들에게 뒤통수를 친 거죠. 그렇게 오지게 당해가지고 본인도 남순 방송에 나간 것은 인생의 5점이다. 자기 방송 인생에. 그렇게 얘기해놓고는 또 나간 겁니다. 팬들 대놓고 표현 안 하는데 냉정하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유가 뭐냐? 유튜브에 넘어왔는데 처음에는 반짝하더니
생각보다 불편하던 거죠. 아프리카 TV에 익숙한 사람은 저는 지금 유튜브를 한 지가 꽤 됐으니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채팅창에 사람 많으면 렉 생기죠. 그러니까 렉 생기면 후원하면 30초, 20초 후에 뜹니다. 지금 유튜브가 욕심을 낸 거예요. 대도서관이 작년 말에 이적하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개선할 거다. 근데 원래는 좀 상반기 중에 뭐 후원 제도가 도입될 거다 그랬는데 좀 땡긴 거거든. 욕심이 나니까. 근데 그 결제도 카드밖에 안 되고. 예. 지금 뭐 다른 플랫폼은 휴대폰 되지, 휴대폰이 제일 일상적인 휴대폰 되지 다 되잖아요. 계좌 이체트. 그 뭐 문화상품권이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이 플랫폼은 카드밖에 안 돼. 그리고 금액이 50만 원 제한이 있고 이거를 충전해 놓고 백두산을 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때마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백두산을 쏘려면 한 개, 뭐 1원, 뭐 2원 이렇게 결제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열흘 펜이 없어요. 그러니까 쏘면은 채팅창이 딱 굵게 나오고 위에 뜨긴 하는데 생색이 안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쏘면은 뭐 등급이 올라간다든가 레벨이 올라간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수익이 준 거죠. 후원 수익이. 그래서 저는 제가 추정한 거는 김희부가 남순 방송에 다시 나간 거는 홍보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김희부님이 저희 쪽에 요청을 하시면 반론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방송이나 이런 걸 모니터링하고 그 여러 의견을 조합해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반론권을 보장을 해드리니까 그래서 이거는 무리수고 자기 그 방송 애청자에 대한 두 번째 모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인기 BJ들의 그 자기 그 팬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BJ의 성향이나 BJ의 색깔을 잘하는 거는 여러 팬들이거든요. 오래된 애청자들이거든요. 자기를 그 자리에 만들어주고 시청자가 떨어져도 끝까지 지켜줬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좀 상처를 안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저런 자존심은 저런 고집은 좀 이제 본인은 이제 방송 중에 그냥 나와 버렸으니까 뭐 미안했던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마무리를 못해서 마무리를 못 거기 방송에 나간 것도 본인 잘못이고 마무리 못하고 나온 것도 본인 잘못인데 상처를 받는 것은 오랜 시청자들이 아닌가. 오늘 이렇게 길게 했어. 나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너무 길게 해서. 맘사마님 팝콘 30개 감사합니다.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현피터로는 전화를 받는 상황인데 우리 성폭행 기사왕 성폭행 폭로 단독 때문에 생각보다 좀 길어졌네요. 자, 망사마님 팝콘 30개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050 2323에 5549번 전화 받겠습니다. 아이고야. 망사마니 팝콘 20개 추가로 감사드리고요. 자, 유튜브에서 스트렌저 시시포스님께서 또 1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닥터 버텍스님께서 2,000원을 또 후원을 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다양한 플랫폼에서 후원을 다양하게 망사마님 팝콘 10개 감사합니다. 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계산이 잠깐만 아까 못 적었는데 넘어가 버렸네. 올리셔서 잠깐만. 선가드님 100개. 자, 후원 감사합니다. 지금 다 합쳐서 500개가 됐는데 500개 스티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500개가 바뀌었습니다. 이 사랑의 하트 스티커 그 포스트를 못 구해가지고 동물 친구로 바꿨습니다. 안녕. 네, 동물 친구. 그래서 동물 친구로 좀 임시로 동물 친구로 좀 사용을 하고 하트를 빨리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 상당히 좀 귀여운데.
자, 050-2323-5549번입니다. 그리고 후원이 누적 1000개를 달성할 때마다 코너를 하루를 합니다.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뭐 전체 플랫폼의 후원이 1000개를 넘었다. 그러면은 다음날 코너를 하고, 그 다음에 2000개를 넘었다 그러면 이틀 코너를 하고,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050-2323-5549번. 자,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의견 있는 분들 전화 주시고요. 예, 의견이 뭐 없으시면 말고요. 아유, 죽겠네.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오늘 취재한다고 수서역까지 갔다 오느라고 정신이 혼미합니다. 아이고, 전화를 받으려고 하는데 끊냐, 이 끈끈이 죽을 같은 인간이. 자, 아무튼 린풀 BJ 기사왕 성폭행 폭로 사건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네, 서울에 28입니다. 네, 좀 목소리가 익숙한 것 같은데. 네, 코군, 닉네임 코군입니다. 자, 닉네임 서울에, 잠깐 뭐라 그래요? 서울에 28 닉네임 코군. 네. 네, 의견 주시죠. 2017년 6월? 10월? 그쯤에 이제 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성별에 관련된 1, 2 그거만에 또 나머지를 랜덤으로 바꿀 수 있다고 이제 어디서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예. 그게 되면은 그 철구나 뭐 이런 애들이 바꾼다고 하면 네. 쉽게는 못 바꾸겠지만은 바꾼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자기 주민번호를 바꾸겠다? 네, 뒤에 그러니까 뭐 앞에 생년을 빼고, 그 다음에 성별이니까 1, 2 있겠죠. 그거 빼고, 뒷자리 뭐 6개가 되겠죠. 그걸 바꾸겠다. 그러면은.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철구는 철구지. 철군데 바꾸면은 이제, 뭐라 그래. 저기요. 바꾸면은. 그 네. 뒷자리를 바꿔도 기본적인 철구의 인적사항 지문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 그러니까 유출 때문에 도용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뒷자리만 바꿀 수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지문이라든가 이런 게 바뀌는 건 아니에요. 아니 뒷자리 바꿔서 괜히 또 바꿔가지고 또 저기 또 그 유심에 뭐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회피를 방어할까봐. 아이 뭐 방어 그게 뭐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 망사마님, 잠깐만요. 이게 올려놓고는. 네. 예, 뭐 그거 외엔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네, 그거 외에는 방송 열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화이팅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분 말씀은 철구가 주민번호 그 뒷자리를 바꾸고 새로운 사람처럼 예전에 그저 영화 있지 않나? 페이스 오프였나? 예. 얼굴을 이렇게 서로 바꾸는 그거 영화가 있잖아요. 그저 주민등록 뒷자리 바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전화 050-2323-5549번입니다. 호칭은 유신님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구나 의견 줄 수 있으니까. 자, 오늘 얘기했었던 림풀 BJ 기사왕 성폭행 폭로 사건, 그리고 또 저희가 신태일, 김윤태, 푸어, 남구가 포함된 느금마 엔터테인먼트의 전쟁 선포를 했다는 점, 그리고 그 김희부와 남순의 두 번째 합동 방송, 그 외에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50-2323-5549번으로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새해 되자마자 또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래요. 유시님, 아프리카 TV 망하면 어떻게 해요? 기사 쓸 거리가 없어서. 별 걱정을 다 하시네. 예,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아프리카 TV 망해도 그런 사건 사고는 비일비재합니다. 누가 경찰청장한테 가가지고 경찰청장님 사건 사고 강도 사건이나 이런 사건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다라고 묻는 거랑 똑같아요. 이 인터넷 방송 사업이 더 커지고 더 확장될수록 사건 사고는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몰려들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 방송도 밤업소,
성인업소 다니던 남녀 BJ 남녀들이 지금 대거 유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엄청 좋지. 예전에는 막 뭐 밤업소 다닌다고 무시당하고 욕먹고 돈 벌기도 막 술 취한 사람들 상대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예, 성매매를 하더라도 나는 BJ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자기의 몸값을 더 말도 안 되게 비싸게 받아볼 수 있고. 그러니까 성매매에 고급화죠. 그러니까 술 먹은 진상 손님 뭐 받을 필요도 없고, 예, 그들의 막 그 온갖 추악한 요구사항을 들을 필요도 없고, 그냥 딱 이쁘게 옷 입고 화장하고 조명만 해가지고 어서 옵시오 하면은 엄청난 돈이 매달 통장에 꽂히는 거기 때문에, 예, 화류계 쪽에서 지금 남녀가 대거 지금, 예, 제가 저번에 한번 발표한 데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확인된 바로는 남성 BJ 중에 호스트바 출신이, 예, 호스트바 출신이 300여 명. 예. 그 다음에 나이트, 웨이터 및 나이트 클럽이나 이런데 웨이터나 삐끼 출신이 300여 명. 예. 그리고 보도방 출신이 200여 명. 예. 그러니까 보도방 출신은 이렇게 문신하고 막 이렇게 조폭흉내 내는 애들이 보도방 출신이 많고요. 그래서 총 합쳐서 1000여 명 가까이가 여보세요? 활동을 하고 있고, 남자 BJ만. 여보세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사다를 뜬 비트빈 나그네. 안녕하세요, 아웃사다입니다. 컨셉을 잘못 잡았네요. 자, 코사이더. 자, 잠깐만요. 좀 말하다가. 그 다음에 여비제이 같은 경우에는 노래방 도우미가 압도적입니다. 노래방 도우미가 한 700여 명. 예. 그러니까 보도방이죠. 보도방 노래방 도우미가 한 700여 명. 그 다음에 룸이나 단란주점이 1000여 명. 예, 그리고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기다리라고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총 포함해서 300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인터넷 방송에서 활동하는 화류계 여성 출신이 3000여 명, 남자는 1000여 명 정도. 그래서 거의 다 합치면 4000여 명을 넘고, 거기에는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이 되어 있다고. 지금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제보를 받고, 예? 뭐라고요? 와, 충격인데 충격. 아, 뭐가 충격이에요? 미성년자가 그 술집에 일한다는 게요. 아, 이거는 PD수첩에서 나왔던 거예요. 제가 소개시켜준 사람이 진술해가지고 자기 그 성인 방송 하는데 거기서 성매매도 있었고 거기에 미성년자도 있었다라고, 그 여비제이가 그 PD수첩 그 이시우 사건 할 때 PD수첩에서 증언을 한 겁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할 얘기가 있어서 연락을 했거든요. 예, 할 얘기가 있으니까 전화를 하셨겠죠. 네, 당황하지 마시고 빨리 준비된 얘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시도가 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신태일이 욕도 엄청 많이 하고 거기다가 이상한 짓거리도 하고, 그래도 쉽게 말하면 영정도 해야 되는데 영정도 안 주고, 도대체 유튜브 운영자분들은 뭐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일커 기자도 알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없는 데에서도 보여줬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유신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네. 일단 신태일 나쁘다라는 얘기시죠? 그쵸. 당연히 그런 욕도 하고 이상한 말하고 여자한테 성적인 발언 하고 그러면. 네, 소화기 좀 목소리 좀 크게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방송에 대한 제지를 해야 되는데, 예. 제지를 안 하니까 되게 어이가 없다는 거죠. 어린이들도 보고 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방송을 해야 되냐, 이게 지금 굉장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아, 저는 이게 소리를 크게 해달라고 했는데 소리를 크게 안 해주는 지금 이 코사이더님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신태일 너 랩하지만 네 주둥이를 싱싱 랩으로 싸고 싶어. 너의 주둥이는 우리에게 오염을 시켜주고 있어. 너의 주둥이는 콩그루이. 너의 인생은 삐딱선. 뒤를 돌아봐. 너의 미래는 깜깜해. 너의 인생은 차가운 겨울에 눈과 같이 다 얼었지. 지금 분위기 다 얼었지. 인기 다 떨어지. 시청자 떠나가고 있는데 넌 계속해서 수작질. 예병헌에
자, 신태일 나쁘다, 너도 나쁘다. 알겠습니다. 분위기를 아주. 자,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050-2323-5549번입니다. KT 평생 전화번호고요. 별도의 요금 부과는 없습니다.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랩을 다 좋아. 요즘 랩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대도 않으면서 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싱싱랩에 싸서 실온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자, 050-2323-5549번 의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에 관련된 다양한 의견도 주셔도 되겠고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그 광우병 있지 않습니까? 광우병. 자기소개요. 그 끓여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소개를 하니까 뭘 끓여 먹어요. 닉네임 코우병. 광우병은 아니, 끓여 먹으면 되는 거 끓여 아니에요? 먹으면 된다. 끓여 먹어도 남아요. 광우병은. 여보세요. 광우병은 끓여도 걸린다니까요. 뇌라든가 아니면 내장이라든가 이런 부위가 조리독감하고 달라요. AI하고. 자, 사과하세요. 아저씨! 뭘 전화해놓고 딴짓하고 자빠졌어. 여보세요? 아저씨! 네, 쉬세요. 뭐 전화해가지고는 광우병도 끓여 먹으면 된다는 게 뭔 개소리야. 참, 이명박 양치하다가 틀니 빠진 소리 하고 있네.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여보세요? 예, 인천 사는 28살 기발한 육덕인데요. 자, 인천에 28살이요. 소화기 가까이 되세요? 예, 네. 오늘 방송 주제랑 좀 틀린데, 네. 팝콘의 BJ 손범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 사람 방송 컨셉이 조금 성매매 쪽으로 나가지 않나, 막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 그럼 뭐 지금부터 몇 년부터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여성들의 신청을 받아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성을 받아서 이제 후원을 팝콘 가장 많이 쏜 사람한테 연락 주는 거 맞죠? 예, 맞아요. 네. 그거는 사실 수사기관에서 조사해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도 이제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어요. 여성단체에도 1차 자료 넘겼고 문제가 있죠 분명히. 그러니까 사실상 참여한 여성들한테는 무슨 기프트콘 준다고 참여한다면서요. 그리고 또 엔터 그런 식으로 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나온 사람 계속 나오고. 엔터까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좀 내부 고발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성이 참여를 하고 신체 일부위나 이렇게 여성에 대한 좀 민감한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팝콘을 가장 많이 쏜 사람한테 경매하는 방식으로 연락처를 넘기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위험성이 있긴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경매나 소개팅이라고는 하는데 심각하죠. 왜 그걸 방심해서 가만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알고 있을 텐데.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자, 전화 주시고요. 팝콘 100개당 고기 한 마리 꺼내서 먹어주세요. 그냥 너를 지옥으로 보내드릴게요. 공짜로. 자, 팝콘TV 다음 트위파 시청하신 분들은 추천 즐겨찾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별의별 방송이 있어요. 훈범이라는 BJ도 원래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다가 거기서 정지 먹고 여기로 넘어왔는데 또 아프리카에는 야하군이라는 남자 BJ가 일본 AV 여성들을 데려다가 방송하는 게 있거든. 19금도 안 걸고. 심각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목소리 크게 자기소개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울산에 살고 있는 소리가 안 들려요. 엄마 아빠 잔다고요. 자는데요. 엄마 아빠 자면 같이 자요. 이따가 잘 거예요. 이따가 자든 그건 본인 사정이고 소리가 안 들리는데 어쩌라고 지금 우리한테 이불이야 둘러쓰고 얘기를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닉네임 유신님만 뭐라고요? 왜 유신님만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라 이거 시청자를 생각해야지. 나는 상관없어요. 들리나 마나. 시청자가 안 들린다니까. 아니 소리를 작게 해야 돼. 자, 닉네임 코 이기적인 놈. 아니 소리마다 사람이 뭐 부모님이 자고 있어서 모기 소리. 자, 본인 닉네임 어떤 게 마음에 들어요? 자, 첫 번째 코 작게. 두 번째 코 이기적인 놈. 세 번째 코 모기. 아, 코모기 괜찮나요? 코모기. 같은 거. 하는 짓거리가 예, 모기. 예. 모기상 뭐라고요? 모기상이요. 대도 않는 애드립 치지 마시고요. 아무튼 소리가 많이 안 들리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를 제가 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할 얘기를 한다면 유튜브에 신태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뭐 여자한테 뭐 성들이 편집되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cut down. 자, 시간 관계상 편집을 했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또 전화인데? 뭐라고요? 뭔 또 저 이상한 짓을 하고 자빠졌어. 이런 정신 바카스 같은. 미안합니다. 뭐가 미안하다는 걸 전화 없이. 좀 웃으시면 안 돼요. 사람이 그렇게 진행되면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사람 있잖아요. 오는 말이 좋아야 바른 말이 곱다. 아, 그냥 욕하면 되겠죠. 꺼져. 네. 오는 말이 작으면 가는 말이 꺼져. 되겠습니다. 여기 속담을 오는 소리가 작으면 가는 소리 꺼져. 자, 050-2323-5549번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고품격 토론 프로그램 현피토론입니다. 네, 현재 개인 방송에서는 유일한 토론 프로그램이에요. 네, 여보세요? 하나님 여보세요. 네, 부모님 자고 있다면서 왜 자꾸 전화를 해요? 좀 얘기 좀 하자. 얘기를 좀 하고 싶어. 아, 네, 자장가 불러줄게요. 잘 자라 우리 모기 다 많아요. 배수구와 하수구에 암컷 모기 잘 만나서 알 수만 개 낳고 방역차 피해 살아 오래오래 살자. 어이가 네, 모기를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자, 050-2323-5549번으로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보세요? 외톨이만 만들면 닦고 주변에 되게 지고 살아가. 야, 코모기! 앵앵거리지 말랬지 내가. 아니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사람이라는 게 뭘 이해를 해줘 자꾸. 소리가 안 들린다니까. 증폭이 우리가 믹서로 증폭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꺼져요. 아, 얘 미쳤네 또. 아, 나 진짜. 아니, 친구 없다고 자꾸 유신슈에 전화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친구 찾기야? 아니, 무슨 우리가 친구 찾기 유료 서비스도 아니고. 여보세요? 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자기소개요. 네, 저는 강원의 32입니다. 강원의 32살. 오늘 첫 번째 전화하신 건가요? 네네, 그렇죠. 예, 그렇죠. 의견 말씀하시죠. 네, 오늘 김희부님하고 남순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근데 뭐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문제가 되죠. 오랜 시청자들을 상처를 주고 뒤통수를 치는 행위도 비판받아 마땅하죠. 도의적으로. 법을 어긴 건 아니지만. 네, 뭐 근데 도의적인 문제는 어차피 당사자인 김희부하고 남순이 알아서 좀 해결하면 되는 부분이 아니죠. 또 유씨는 또 이 기자 아닙니까? 기자, 유기자, 6년차 기자, 국회 출입하는 기자, 유기자. 네, 그리고 김희부님이 남순님 방송에 좀 참여하게 된 게 네. 예전에 그 영화를 누렸던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자존심 때문에 아, 그 시청자 네. 수가? 예. 예, 뭐 그런 취지 얘기를 해주셨던 걸로 들었는데요. 그게 뭐예요? 그 팬들한 자기 그 영화를 느껴보기 위해서 자기 애청자한테 상처를 줘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이기적인 말이 아니요.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요. 김희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자, 김희부님이 닉네임 자, 여보세요. 잠깐. 닉네임 코아담. 네. 네, 김이부를 위한 변호. 아니, 저는 김희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자, 망사만이 김희부를 팝콘 위한 30개 감사합니다. 그럼 변호가 아니라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유신님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아, 유신을 사랑한다.
자, 망사마님 팝콘 20개 감사합니다. 자, 유신이 김이부를 이겼습니다. 코아담님은 김이부보다 유신이 더 좋다는 거죠. 김이부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 아니 그러니까 대답을 김이부가 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김이부가 좋습니까? 유신이 좋습니까? 유신보다 김이부가 낫죠. 아, 이거 왜 말을 자꾸 바꾸죠? 김이부를 좋아하지 않고 유신님도 좋아하지 않아요. 아, 둘 다 싫다. 예. 김이부 싫고 유신은 남자라서 싫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김이부는 여성인데도 싫고 자기 그 이상형이 아니기 때문에 김이부는 싫고 근데 이 부분은 유신은 재미없으니까 이거 그만 하시고요. 이거는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사람들 얘기는 웃고 있어요 지금. 사과하세요. 유튜브에서 지금 빵 터져가지고 크크 웃고 있는데 아, 왜? 그래요? 예, 사과하세요. 아, 네. 예. 네, 사과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예전에 어떤 그 잘 나가던 자신을 생각하면서 자존심 때문에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근데 정작 그 예전에 잘 나갔던 사람은 유신님이잖아요. 아, 저는 이제 캠페인을 하니까 김이부가 클린유시 캠페인을 10년째 한 건 아니잖아요. 다 포기하고. 김이부는 포기를 한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자, 엄밀히 말하면 자, 유신님은 들어보세요. 김이부는 CC 캠페인을 해서 망한 게 자, 아니라 김이 망해서 유신 들어보세요. 캠페인을 들어보세요. 지금 예전에 궁뎅이를 자신이 들썩들썩 잘못했을 들어보세요. 때 들어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옆에 있는 의자를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비판하는 어떤 바위를 들어보세요. 여보세요. 아닌가는 자, 생각이 얘기를 들어요. 들어보시라고요. 자, 김이부는 그래도 다른 BJ 철구나 이런 남순이나 BJ에 비해서 지킬 걸 지키면서 법과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룰을 지키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고요. 하지만 철저하게 김이부는 자기 인기와 돈 버는 데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걸 나쁘다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신하고 네. 똑같다고 보면 안 되고요. 제가 망해서 클린슈트 캠페인 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 내가 그때 당시에 아시안컵 축구 경기만 해도 4-5천 명이 수천 명이 봤어요. 그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먹쇼 할 때 피크타임 때 뭐 수천 명, 7-8천 명이 봤고요. 그때는 모바일도 안 되는데 그렇게 자꾸 그 팩트를 조작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 전 충분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뭘 해도. 근데 누가 인기 없었대요. 그러니까요. 그게 망해서 클린 유치 캠페인 한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때 광우병 촛불 집회 이명박 때 그때 제가 중계할 때 10,000명 이상이 봤습니다. 모바일이 안 되는데도. 그래서 거기 현장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악수하고 젊은이 때문에 여기 나왔다. 옳은 소리 잘한다. 바른 소리. 그래가지고 인정받았고 만약에 지금 시기에 내가 촛불 집회 중계해서 10,000명 봤으면 저는 정치권 출마하는 겁니다. 영입받아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고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고 그 촛불 집회 장황하게 촛불 집 시간은 내가 주잖아요. 네가 시간 줘요? 시간은 내 건데 왜 본인이 자꾸 그러세요? 자,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내 말도 다 끝났고 본인의 인생도 끝났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몇십 초를 못 기다려요? 이 사람이 뭐냐면 화장실에 왔어요. 분명히 본인이 똥이 마려운데 30초를 참을 수가 있어. 근데 문을 계속 두드리고 지랄하다가 결국 바지에다가 똥 싸고 문 열었는데 조폭 두목이 있어가지고 야산에 묻히는 꼴이거든요. 그냥 30초 후에 그 조폭 두목 나오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똥 마렵다고 30초 동안 참을 수 있는데도 문 두드리고 지랄 연병 욕하고 하다가 문 열고 조폭 두목 보고 바지에 똥 싸고 야산에 묻힐 수 있다는 거죠. 좀 그 몇 초만 기다리면 될 거를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말을 이렇게 길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짧게만 할게요. 님이 지금 길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할 말은 해야죠. 본인이 저한테 의혹을 제기했으니까 대상자가 그건 팩트가 아니다. 유신님은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망해가지고 클린슈트 캠페인 했다면서요. 저는 인기가 피크 타이밍 때 클린슈트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그렇지 않죠. 뭘 그렇지 않아요. 내가 클린슈트 캠페인 한 시기가 언젠데요. 예전에 그 케인이랑 렐라랑 아프리카 TV에서 활동할 때부터예요. 한참 전이라고요. 그 전에 하다가 촛불 집회 해가지고 하다가 정지 먹고 다시 복귀해서 방송하다가 촛불 집회하고 촛불 집회 끝나고 클린슈트 캠페인을 다시 연달아서 한 거고 왜 자꾸 시기적으로 팩트 체크를 잘못하는 얘기죠. 사과하세요. 그래서 어떤 김희부님의 심리는 유신님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죠. 김희부는 계속해서 오랫동안 했어요. 돈도 벌 만큼 벌었고. 근데 이제 그게 식상한 거죠. 사람들이.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이쁘고
그러니까요. 아무리 이쁘고 하잖아요. 아무리 이쁘고 말 잘하는 사람도 근데 유씨는 외모로 한 게 아니잖아요. 전 주둥뱅이로 다양한 컨텐츠로 하는 것이고 제가 지금 방송에 예전처럼 아프리카 TV 때는 올인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비판하는 게 맞아요. 제가 방송에 올인하는 거면. 근데 예전에는 방송을 7시간 이상 10시간까지 했잖아요. 아프리카 TV에서. 근데 지금은 4시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힘들다고. 왜냐? 직업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땐 인터넷 방송만 집중적으로 했다면, 올인했다면 지금은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가 본업 아닙니까? 본업이 생겼으니까 하루 종일 본업하고 피곤한 몸 일구고 4시간을 방송하면 어느 정도는 좀 측은지심이나 고마운 마음은 있어야지. 본인 후원도 안 하고 후원도 안 하고 자기가 그냥 자기 일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책임지시면 아이 그래도 4시간 방송을 하잖아요. 그렇게 힘든데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다른 오늘 사람들도 더 힘든데 열심히 다른 사람은 힘든 거는 그 사람 힘든 거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은 유신의 힘든 사람을 알아야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본인 집에 아버지가 일하고 와가지고 아 나 지금 요즘 힘들었다 그러면 아 아버지 힘드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예요? 얘기 들으세요. 근데 들어보세요. 근데 옆집 아저씨가 자 길 가다가 보는데 옆 자식 들어가면서 아 일하면서 힘들다 그러면 본인이 가서 그 아저씨 주물러주고 그 내 말은 내 방송이니까 내 방송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방송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 방송에서 진행자의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지금 힘든 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기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본인 아버지가 본인 자식들한테 내가 일하느라고 이렇게 힘들다라고 얘기 왜 못해요? 내가 부모는 아니지만 내 방송을 항상 시청하는 시청자들한테 비유를 한 거잖아요. 이 비율이 꽝이 자 본인 자 들어보세요. 본인 몸매 비율이 안 맞죠. 그러니까 비율이 안 맞으니까 비유가 안 되는 거예요. 아드님한테 얘기를 하시라고요. 아드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드님이 정자밖에 없는데 정자한테 얘기를 해요? 아 그럼 유씨는 그 지금 뭐라고 지금 성희롱 하셨습니까? 자위를 하라고 지금 자 성희롱. 자 유씨는 자 부천 원미경찰서도 가야 되겠고요. 자 전 자식이 없다라는 의미로 얘기했는데 유씨는 자위를 해라. 그럴 거면 자 성희롱을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난 정자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본인이 자위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저를 성추행했지 않습니까? 성희롱을 아유 참 참이 아니라 지금 그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스스로 위로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니잖아요. 정자가 나왔는데 그게 한 거예요. 본인이 이상하게 알아듣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본인 유시님 자식한테 나는 정자밖에 없다 총각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본인이 지금 자위라라고 연결해서 해놓고는 그게 아니라 스스로 위로하라는 게 자기 자신한테 스스로 위로하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자위 행위를 하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성희롱 아닙니까? 아니 무슨 뭐에 신이 있었어요? 왜 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세요? 아니 본인이 그런 의도로 얘기해놓고는 제가 언제 그런 의도로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얘기를 아니 정자 얘기가 나왔는데 자위 얘기를 하면 그런 의도 아닙니까? 악의적인 본인이 정자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나는 정자하고 관심 없고 아니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상하죠. 자신한테 하라고. 아니 남의 정자에 자 여보세요. 얘기를 했잖아요, 남의 정자에게 관심 없는 건 당연하고요. 왜 남의 정자에 관심 있게? 근데 내가 그 얘기를 자식이 없다는 뜻으로 얘기했는데 본인이 그럼 자위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성희롱이라는 거죠. 아니 방송을 하고 있는 진행자한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진행자한테 그런 행위를 하라고 지금 수백 명 앞에서 얘기한 게 지금 정상입니까?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남자답게.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고. 뭔지 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얘기를 하세요. 자위라는 뜻을 누가 몰라요. 정자 얘기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요. 이거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전화를 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확실히 채팅이 많이 들었습니다. 나 누군지 알겠다. 너 저기 이게 지금 너 걔 어제 그 전화해가지고 생색냈던 애가 누구지? 어제였나 엊그제였나? 코순실인가요? 맞아 코순실이구나 얘가. 제가 진짜 유신님에 대한 충심으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얘가 걔예요. 연정 봉숭아 연정으로 40분 해먹어네. 그래도 오늘 저도 일찍 자야 돼가지고 그렇게 오래는 못하고요. 지금 조금 분위기 좀 살려놨는데 솔직히 이쯤 되면 후원해야 됩니다.
진짜. 후원을 안 하잖아요, 시청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진짜 반성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은 반성할 게 없고요. 제가 반성을 왜 해야 되죠? 저 유신님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데. 지금 이게 도와주는 거예요? 가지고 노는 거지. 저기 성희롱까지 해놓고는. 아니죠. 자,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네. 유신을 도와준 건지 성희롱한 건지 부천 어미경찰서 김영사님이 판단하도록 하죠. 네, 실망스럽습니다, 진짜. 뭐가 더 실망스러워요? 아니 도와준 건지 아닌지를 그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도와주는지 아닌지를 왜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죠? 그럼 누가 판단해요? 그건 저도 모르죠. 왜 그걸 수사기관에서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본인도 수사기관은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데지. 그러니까 저한테 도와주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야. 저한테 아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수백 명 앞에서. 아유, 왜 그러세요 도대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자, 알겠습니다. 만들 줄 알아야죠. 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에 본인이 그 경찰서를 갈지 안 갈지가 달려 있어요. 유신님, 솔직히 이렇게 유신님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충심이 가득한 사람 이런 식으로 너무 배척하시면 예,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자, 배척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저도 본인을 위해서 쌍욕을 해드릴까요? 뭐 그러고 싶으시면 뭐 그러세요. 그러시에요? 예. 포르쉐요? 그러시에요? 자, 하여튼 코순실님 마지막 질문 답변 잘하셔야 경찰서에 예. 갈지 안 갈지 됩니다. 김희부가 좋습니까? 유신이 좋습니까? 아니 이렇게 곤란하고 커밍아웃을 하는 질문 아니요. 아, 유신이 이거 좋다. 자체가 굉장히 커밍, 인정하겠습니다. 자, 커밍아웃을 해야 되냐? 아, 그럼 제가 좋다는 얘기죠. 네, 일단 결론 내서 저를 좋아하는 팬을 고소할 수는 없죠. 제가 좀 참도록 하겠습니다. 050-2323-5549번입니다. 저는 김희부를 이겼어요. 지금 수백 명이 증인입니다. 저는 남자분이 여비제이 중에 탑급인 김희부 대신에 저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여보세요? 라이츠. 너 친구 없지? 라이츠. 포켓몬 고라도 해, 라이츄야. 포켓몬 고라도. 거기 포켓몬 보니까 몬스터 졸라 많더만 라이츄만 하고 자빠졌어. 야! 다른 거 몰라? 피존이나 이런 애들 있잖아. 다른 애 좀 해. 수백 마리도만. 맨날 라이츄야. 얘는 공부도 안 해. 포켓몬에 막 졸라 많더만 뱀 모양도 있고 막 무슨 쭈꾸미 모양도 있고 다 있더만. 아유, 나 진짜 노력을 안 해. 노력을 안 해. 네, 여보세요? 아,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기소개요. 예, 저 35 부산입니다. 부산의 35. 네, 의견 네. 말씀하시죠. 제가 좀 요새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 저희 방송에 예, 어떤 안타까움인가요? 예전보다 시청자 좀 참여가 저조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전화를 원래 이게 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요새는 전화하기가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자, 닉네임 코 리서치. 네, 조사를 네. 했는데 요새 참여율이 저조하다.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진짜 전화 한번 하려고 해도 여러 번 걸어도 막 전화가 안 돼가지고. 근데 아 진짜 유신님의 인기 실감에. 네, 예. 또 아니 어이가 없는 게 그때 막 사람들 많이 할 때는 전화 안 된다고 지랄을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맞아요. 근데 이제 편하게 되니까 전화가 잘 된다고 지랄해요. 어차피 지랄하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예, 차라리 그러면 지랄을 하려고 전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면 전화가 안 되는 것보다 통화되는 게 나은 거죠. 그거는 제가 전화를 할 수 있으니까 기분은 좋지만 네. 유신님이 잘 되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유신님께서 이제 유신님을 찾는 사람이 줄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니에요. 마음이 왜냐하면 제가 플랫폼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곳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팝콘 TV에서는 여성 게스트 성인 방송을 해야 탑이고 다음 네. TV 팟은 게임 방송 해야 되거든요. 주력. 그리고 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데 그러면은 예. 그래서 그래서 새로운 플랫폼을 좀 개척을 해보시면 안 될까요? 아니요, 싫어요. 세계도 많아요. 아, 근데 좀 접근성을 높여서 유신님이 잘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근데 어차피 카카오 TV가 통합되면은 더 파이가 커질 것 같고 유튜브도 이제 점점 사람들이 뭐 다른 BJ 넘어온 BJ 방송 보려고 와갔다가 검색해서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도 이제 카카오 TV가 뭐하고 통합이 되나요? 다음 TV 파사고요. 다음 카카오 TV TV는 원래 따로 있는 건가요? 예, 카카오 TV는 원래 카카오톡의 페이지 형식으로 부가 서비스로 제공됐었는데
일부 아, 예. 연동은 돼 있었는데 아예 이제 다음 TV 플러스하고 카카오 TV가 별도의 어플로 나와요. 아, 그러면 제가 이제 점점 유신님하고 통화를 하기 힘들어진다는 소리인 거네요? 아, 아까 유신님께서 인기가 점점 많아져서. 아니 아까는 저조하다고 지랄하고는 이제 또 인기 많을까봐 걱정하고 자빠져. 이거 참 이거 너무 슬픕니다, 유신님. 네 갑자기 또 슬퍼졌어요. 아까까지는 걱정하다가 예. 그게 저기 그 이게 마지막 통화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잠깐만 자 4만 사온 네 4만 사온이 무슨 4만 사원이요? 4만 사온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유신님은 아시나요? 이거 말고 기우 기우가 맞네. 기우가 뭔 뜻인 줄 아세요? 네. 뭔 뜻이에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예,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질까봐, 땅이 꺼질까봐 걱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신님이 잘 나갈 일은 없다는 뜻인 건가요, 이러면? 이게 아주 그냥 악담을 하네, 이런 쓰리빠 아니, 같은. 그게 아니고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하시기에 예. 제가 유신님께서 잘 나가게 되면 통화를 못할까봐 걱정한다고 하니까 기우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김희부가 좋습니까? 유신이 좋습니까? 김희부가 좋습니다. 남자네요. 고소하겠습니다.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중요한 건 김희부가 너를 싫어한다는 얘기죠. 김희부가 너를 싫어합니다. 네, 여보세요? Yo, check it out, no. Yo, 너의 헐떡거림에 리듬 맞춰 나는 가고 있어. 너는 멍멍이 dog. Yo, 헐떡거린 소리에 난 랩을 하고 있지. 너는 헐떡거리는데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언제 끝나? 유신이 전화 끝나? 그때까지 헐떡거리고 있지. 숨이 차. 너무 힘들어. 옆에 엄마가 과일 가지고 오시다가 쳐다보고 있어. 네. 닉네임 코헐떡. 예, 지쳐서 끊음.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굿모닝. 뭐야? 왜 타비까지 제목에 언급하면서 방송함? 저희 뉴스 카테고리잖아요. 우리 카테고리가 뉴스야.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게 뉴스를 감히 건드리. 고품격 현피토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예, 천안의 42이요. 천안의 42. 42 아닌 것 같은데 목소리가. 예, 맞습니다. 뭐가 맞다는 게 아닌 게 맞다는 거예요? 42살이 아니, 맞다는. 나이가 맞다고요. 예, 나이가 맞다. 닉네임 코맞다. 네, 의견 주시죠. 웃겨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통화를 했는데요. 예. 딴 거 말씀드릴 건 없고 의견은 없는데 네. 똑같은 모습으로 쭉쭉 이렇게 나가시는 모습이 네. 참 보기 좋고 그렇다고 네. 말씀 좀 한번. 누가 벽신간네 했는데 뒤진다. 저기 여보세요? 왜 본인이 왜 채팅을 신경 써요? 아니 예. 어떻게 다 봤어요? 예,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 욕한 거. 그랬대요. 욕하면 죽는다. 채팅창에서. 예. 욕하면 혼난다. 예. 예. 그래서 지금 42 저는 이제 같은 똑같잖아요 나이가. 기발한 아이님 팝콘 10개 감사합니다. 근데 똑같은데 예. 예. 똑같다고 예. 하니까 좀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왜요? 아니, 목소리가 딱 들었을 때 한갑 정도 되시거든요. 한갑이요? 예. 담배 한갑이요? 담배 좀 많이 폈네요. 개그했는데 웃으셔야죠. 아까는 웃긴다면서 인위적이네요. 네. 예. 네. 이제 할게 이제 말씀드릴게. 근데 42이나 먹고 이제 전 제 갈 길을 이렇게 가지를 못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부러운 것이 지금 갈 길을 쭉쭉 가시잖아요. 예. 힘들어도 그게 참 보기 좋고 그렇다고 그거 말씀드리려고 전화 좀 했습니다. 네,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응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채팅창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안 봐요 이제. 그 목소리 톤이 이게 한갑인데 안 봐요 이제. 초월한 목소리. 속을 많이 썩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아버님 들어가세요. 아이고. 네, 수고하십시오. 예. 저기 같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아직도 저기 송중기 나이인데.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 소개요. 네, 청주에 24이요. 청주에 34살이요.
24살이요. 아, 24살이요? 여자친구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쭉 없을 것 같아요. 느낌이 자신이 없는 거 봐서는. 네, 유신이 그 여자친구가 없는 많은 그 수컷들의 그 대리 만족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밤새 잠 못 드는 밤에 유신 쇼를 틀고. 네. 자, 의견 말씀하시죠. 아, 제가 옛날부터 좀 아프리카 때부터 방송 봤거든요. 예. 이제 좀 살짝 좀 컨텐츠가 좀 똑같은데 좀 재미가 많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아, 그래. 왜 재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TV를 옮겨서 그런지니까 좀 참여도도 좀 낮기도 하고. 제가 솔직히 저 중학교 때 정답입니다. 유신님 자, 정답입니다. 너 때문이에요. 네가 전화한 걸 좀 생각해 보세요. 내용을. 재밌어요, 이게? 뭘 전화한 사람이 소스를 줘야 여기다가 아빠가 꺼질 거야 이렇게 뭐라도 하지. 전화해가지고는 재미가 없어요. 예전보다 재미가 없어요. 이런 애들이 전화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코봉이, 코등이 이런 애들이 전화해가지고 막 유신님 그지 같아요. 이런 디스를 하고 해야 재밌어지는 건데 전화해가지고는 유신쇼가 예전보다 재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자빠졌으니 방송이 재밌어지겠습니까? 본인들이 노력을 해야 같이 노력을 하죠. 내가 무슨 신이야? 왜 혼내고 그러십니까, 형님? 그게 아니라 분위기를 같이 만들어가야 전화해가지고 목소리 깔고 유신 방송은 예전보다 재미가 없는 거.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형님. 왜 갑자기 형님이래요? 오빠라고 불러요? 이래 너무 재미가 없어진 것 같은데 지금. 그거 본인이 재미가 드립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자, 드립이 지금 진짜로 보면 형님이 드립이 너무 떨어지셨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남 탓만 하지 말고 본인 자체가 노잼이야. 노잼으로 뚱뚱 뭉쳤어요. 그러니까 본인 방송하라고 1시간만 방송하라고 하면 욕 바가지로 쳐먹고 눈물 질질 짜면서 화장실에 똥 싸면서 울 사람이거든. 그런 주제에 유신한테 와가지고 지금 이런 사람들 전화 받고 지금 그나마 지금 재미를 주는 것만도 기적이에요. 아프리카 초심을 찾으시다, 형님. 초장이나 드세요. 어제 개수작덕을 누가 벌써. 옌병원에 옌병원 고잡. 아니 지들이 뭐 소스를 줘야 그 소스를 맛깔스럽게 버무리지. 소스는 그지 같은 거 그냥 유통기한 지난 거 갖고 와놓고 나한테 재미없다고 그러면. 여보세요? 예, 서울에 23시. 우와! 기쁘다 고봉 오셨네. 만시청자 들으라. 여고 급식에서 잘리고 메이플 모바일에 등장한 고봉이 찬양하라. 코봉이 예, 살아있었네요. 예. 요즘 그 다른 방송에 빠져가지고 우리 방송에 안 왔다라는 첩보가 들어왔어요. 그거 아니고요. 네. 저도 유진님이 게임을 모으는 게임 콜렉터라는 첩보가 들어와가지고요. 아, 내가 게임 콜렉터라고. 뭔 게임을 모아요? 예. 디아블로, GTA, 그 스타크래프트2 이런 거 다 사기만 하지 유진님이 진짜 게임 안 하잖아요. 오버워치도 샀다며요. 근데 안 차나요, 유진님? 유진님 게임 콜렉터예요? 돈이 많아요? 아니 이제 방송을 준비하려고. 다 그냥 모으기만 하고 하지도 않고 뭐 하는 겁니까? 몇 개나 모았다고? 스팀에서 하나도 안 샀는데 블리자드 몇 개 그냥. 스팀도 예전에 결제해가지고 하루 이틀 하고 안 하고 뭐 하고 안 하고 고드라 길드 만들었다 하지도 않고 그게 뭡니까? 근데 요즘 들어 왜 안 왔냐고 하니까 왜 날 야단치고 있어요? 그 첩보를 받았으니까 전화한 거 아닙니까? 첩보 같은 소리가 있네. 확 그냥. 예. 자, 유신 네. 대사나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윈스턴 보고합니다 한번 해주면 안 됩니까? 뭐라고요? 윈스턴 보고합니다. 이거 한번 해주면 안 됩니까? 그게 뭐예요? 오버워치 한다며요. 윈스턴 보고합니다. 예. 제가 지금 잘 몰라서 인정을 할 건데. 아니 그 내용이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어떤 톤이에요? 그 목소리가 되게 좋아요. 네. 윈스턴 보고합니다 이렇게 좀. 윈스턴 보고합니다. 예. 윈스턴 보고합니다. 똑같네요. 나 개인기 준 거예요? 윈스턴 보고합니다. 윈스턴 보고합니다. 적들이 침입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똑같은 소리야. 예전에 그 다른 게임에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뭐 이런. 그러시고 새로운 개인기를 주신. 야! 윈스턴이 고릴라 캐릭터라면서요? 너 죽을래? 유신님 캐릭터. 너 이 시키 너
왜 내 캐릭터를 네가 골라? 아니 왜 서든도 막 연예인 캐릭터 있든 오버워치도 유닛 캐릭터 있는 거잖아요. 너 죽을래? 이거 너 고소 너. 이거 아닙니까? 오랜만에 몇 달 만에 전화해가지고는 이게 어디서 지금 비하를 하고 있네? 아니 유진님 그 캐릭터인데 왜 유진님 캐릭터가 많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 캐릭터를 왜 네가 골라? 내가 골라야지. 아니 뭐 오버워치 할 때마다 유진님 생각나는데. 내가 지금 이 얼굴이 공유 얼굴이지 어떻게 그런 얼굴이에요? 아니 안경도 똑같아요. 안경도 써서. 너 죽을래? 아 왜요? 이놈의 시키. 똑같아가지고 하는 건데 왜요? 그동안 몇 달 동안 전화하더니 몇 달 만에 전화로 새해 첫 전화라고 나한테 전화해가지고는 오버워치 고릴라 캐릭터를 얘기를 해? 너 고소. 예. 너 고소. 그러니까. 왜요? 아니 서든도 연예인 캐릭터가 있듯이 오버워치도 유닛 캐릭터가 있는 것뿐인데 블레이저한테 공허해서 아닙니까? 너는 그 포켓몬 닮았어요. 유진님이 얼마나 유명하면 오버워치까지 진출합니까? 아니 너는 저기 그 포켓몬 중에 너 닮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맨날 게임 사고 안 하고 포켓몬 본질알 그거에 관한 본질알 사치 아닙니까? 사치? 조용해! 포켓몬 중에 사치 안 한다며요. 포켓몬 사치 안 한다고 분명히 말해놓고 사치 아닙니까? 그것도. 조용히 하라고. 포켓몬 중에 포켓몬 많이 잡은 게 없어가지고 얘 닮았네. 하지도 않는 게임이나 사가지고 그냥 포켓몬 중 얘는 좀 귀여운데 난 안 되고. 얘는 똥덩어리 닮은. 사람이 안 찢습니까 이게? 너는 포켓몬 중에 메타몽 닮았어요. 형상을 알 수가 없어. 포켓몬고의 메타몽. 그냥 덩어리에 똥덩어리가 생겼어. 메타몽. 너는 메타몽. 포켓몬 고의 메타몽 닮았어요. 너는. 유진님은 윈스턴이잖아요. 윈스턴 같은 소리가 난 모르니까 괜찮아. 예. 난 아직 오버워치. 그런 것도 모르고 무슨. 난 중계하는 사람이니까. 중계를 해도 캐릭터를 모르면 어떻게 하면 저게? 해설자를 두면 되죠? 중계를 하는 거 아니야? 야, 해설자를 왜 둬요? 캐스터가 다 할 거면 해설자를 왜 둬요? 캐스터는 재밌게만 중계를 하면 되지. 어느 정도 알아야죠. 아니, 그 보문 써 있는데 그걸 뭘 다 외워요? 내가 무슨 암기한 게 아니고. 모르면 뭘 합니까? 야, 가만히 앉아가지고. 산업통 이거 합니까? 들어봐요. 여보세요. 이동할 때 여보세요. 포켓몬고. 그거 하는 사람 포켓몬 수백 가지 다 알아 외우고 해요? 그 새로운 거 알아가는 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총 쏘는 게임 아닙니까? 총 쏘는 게임. 캐릭터에 장난 다음에 픽을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해설자가 한다고요. 그걸 캐스터가 다 하면 해설자 굶어 죽어요. 캐릭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까? 그걸 해설자가 한다고. 해설자들도 스타크래프트 할 줄 압니다. 아니 그니까. 내가 말하는 거 뭐냐면 하기만 했지 게임 안 하잖아요. 해설자를 두니까 나는 배워가면 되는 거고 해설자가 그 특징이나 이런 거 설명 그걸 캐스터가 하면은 해설자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오늘 하잖아. 상황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다음 게임 진행이라든가 이런 진행을 맡는 게 캐스터고 전문적인 전략이라든가 그 성격이라든가 지금 뭐 상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설자가 하는 거죠. 내가 해설자야! 아니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행자는 처음부터 다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해설자가 필요 없죠. 캐스터 2명은 있으면 되지 왜 해설자를 2명이나 갖다 둡니까? 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캐스터가 다 알고 지가 연구하고 다 하면 상품 드린다며 커피 상품 이런 거. 그니까요. 해설자 2명 3명 둘 거예요. 왜요? 예. 뭐가 문제예요? 뭘 안 줘요? 안 주면 그래도 최소한 유신님도 알아야지 어느 정도. 그니까 내가 지금 안 배우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인재 준비하고 온 사람한테 이 캐릭터 아냐고 이 캐릭터 아냐고 하면 안 되죠. 아니 모르잖아요 유신님이. 그러니까 나는 캐스터에 맞게 공부해야 할 거라고요. 해설자가 아니니까. 해설자들은 왜 그럼 공부 안 해요. 자, 한다 말만 하고. 아니 지금 오버워치도 저번 주에 하나 했다며. 링크 갖다 놓고 공부하고 있어요 나름. 근데 내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갖다 놓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윈스턴 좀 모릅니까? 모를 수도 있죠. 많잖아요 거기 나온 사람들. 윈스턴은 딱 유신님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왜 몰라요? 그 말을 안 됩니까? 그 너랑 똑같은데 포켓몬의 저기 메타몽 알아요? 모릅니다. 그 게임 안 하니까.
아니 나도 오버워치를 안 했어.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지. 방송하고 나인데 내가 알아서 뭡니까 그럼? 아니 그러니까 나도 준비를 한다며요. 난 준비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설자 모집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준비되면 할 거예요. 왜? 왜? 원래 하려 했다며요. 그러면은 테스트를 하려고 한다고 그랬죠. 이 씨발라 먹을 수박통을 18통을 드릴 뿐아 계산동 18번지에 건물 18채를 줄 뿐아 테스트를 한다고 그랬지. 한 번을 못한 거지. 그래 바빠서. 테스트를 하면서라도 좀 공부를 해야지. 테스트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아직 정상적인 연습들을 어디서 할지 결정이 안 됐다는 거지. 게임만 모으는 겁니까? 지금 각 플랫폼이 개편하고 있잖아요. 개편이 끝나고 할 수 있는 거고 준비는 계속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윈스턴을 몰랐다, 고릴라 캐릭터를 몰랐다고 해서 본인이 인정을 했네요. 그럼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유시쇼에 불참을 한 것은 오버워치 고릴라 캐릭터를 했기 때문이군요. 그 캐릭터로 플레이도 하긴 했습니다. 네, 그걸 하면서 오버워치 해가지고 돈 나올 군형이 나온 거죠. 지금 대리하고 있죠. 뭘 키워주거나 그런 걸 하고 있어요? 대리 게임 해주고 막 이러고 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실력이 실버한다고 뭘 대리를 해줍니까? 그니까 초딩들 아니 저도 실력이 없는데 누구를 대리해줍니까? 초딩들 대신해주면 이길 수 있잖아요. 초딩들이 더 잘합니다 요즘은. 예전에 게임 자체가 모르잖아요 요즘은 초딩들이 더 잘합니다. 예전에는 이것도 모르네. 지가 무슨 뭘 한다고 지가 초딩한테 지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유신님보다 훨씬 잘합니다. 자 일단은 본인이 막 다이아 찍고 막 자 본인이 과거에 메이플 스토리 할 때 여러 가지 싸구려 사가지고 초중등한테 비싸게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때 아닙니다. 남 등쳐먹고 그 중딩들 속여먹고 그 아이템 비싸게 팔아먹고 그걸로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가 식판에 밥 주고 본인이 인정한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다 무당다 두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지만 윈스턴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윈스턴을 어머니가 아신다고요? 제가 합니다. 지가 하는 거니까. 자 내가 물어봤잖아요. 게임만 사기만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방송하기 전에 고양이 똥 치우고. 자 포켓몬 고의 메타몽 아냐고. 본인도 모르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게임을 내가 밖에서 잘 안 나가고. 내가 밖에 안 나간다고요? 예. 밖에 잘 안 나가잖아요. 어제 취재에 수서역까지 가가지고 지금 단독 기사 썼는데 안 나간다. 국회 출입 기자인데 봐봐요. 유신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화면 보세요. 화면 보면 이게 뭡니까? 국회 출입증 아닙니까? 그 윈스턴 사진 아닙니까? 뭐라고요? 윈스턴 사진 아닙니까? 너 죽을래? 왜요? 너 고소야? 왜요? 물어본 거 아닙니까? 물어보는 것도 고소입니까? 아니 게임에 나와 있는 사람 캐릭터 아니고 동물 캐릭터를 지금 자꾸 유신이라고 이렇게 모욕을 주고 사진을 안 되겠어. 거는 팩트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메타몽 얘기하고 더 못 듣겠습니다. 왜 그럽니까? 메타몽하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더 이상. 메타몽. 게임 콜렉터랑 얘기 못 하니까. 너는 메타몽. 아니 맨날 게임 사기만 하고 하지도 않고. 디아블로는 얼마 했습니까?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바쁘잖아요. 언론사 인터넷 신문 운영하는 사람이 시간이 남는 것 같아요. 인터넷 신문이 그때 당시에 할 때는 만렙 치웠어요. 디아블로 3 그때 당시에 끝낼 때는 만렙 채웠어요. 본 캐릭터. 사과하세요. 찍었다니까 그때 당시에 만렙. 안돼. 디아블로 3 사과하세요. 그때 고릴라 길드라고 이것도 고릴라네. 고릴라 길드 만들어가지고 만렙 찍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고릴라? 그게 아니라 네가 고릴라는 거 메타몽아. 그러니까 고릴라 길드 이름도 고릴라로 하고. 고릴라는 그나마 인간하고 비슷하지. 너는 메타몽이야. 몬스터. 어쨌든 메타몽이 어떻게 생긴지 메타몽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원래는 사과하세요. 어떻게 생겼나? 딱 너같이 생겼어요. 메타몽이. 윈스턴이 굉장히 좋은 캐릭터입니다. 블리자드에 사과하세요 빨리. 본인은 포켓몬 고에 사과하세요. 유신이 먼저 하겠습니다. 아니요 본인이 사과. 요즘 그 오버워치보다 포켓몬고가 더 핫합니다. 우리 집 앞에 아닙니다. 우리 집 앞 전체 순위 2위입니다. 저기요. 다음이에요. 자 우리 집 다음입니다. 들어보세요. 이겼다가 지금 떨어져서 자 우리 집 앞에 수면 바지 입고 아가씨가 찾아올 정도로 인기입니다. 오버워치가 그래요. 오버워치는 그냥 PC방이나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아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은둔형이지만
포켓몬고는 수면 바지 입고 아가씨가 새벽 4시에 잡으러 다니고 있어요. 예? 그런 이슈 그런 부분입니까? 오버워치도 새벽까지 다 게임하고 갑니다. 집에서 하잖아요. 조용히. 그러니까 집에 게임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버워치에 수면 바지 입고 빠져가지고 집구석에 사느라고 참여 못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포켓몬고는 수면 바지 입고 밖에 나가서 잡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유희쇼보다 오버워치가 더 재밌습니다. 그니까요. 나는 너보다 네. 포켓몬고 그 메타몽이 더 좋습니다. 오버워치가 재밌어가지고. 메타몽 주물딱 메타몽. 저도 그 해설 가능합니까? 뭐가 가능해요? 그래서 실버한테 가능합니까? 실버인데 저기 우리 그 연승전 예. 선착순이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왜 얼라이브입니까 이름이?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무조건 살아남으면 상품을 준다 해서 얼라이브입니다. 생존 끝까지. 근데 그 여섯 명이 하는 건데 그 12명으로 유신님이 하는 겁니까? 뭘 12명 하다니 뭔 소리예요? 아니 그 6명인데 6대6으로 싸우는 건데. 예. 그 6대 A팀, B팀.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게임을 지면 진 팀에서 한 명을 내보내야 됩니다. 그럼 그 6명을 12명을 유신님이 섭외하는 겁니까? 아니요. 선착순으로 들어오는 거라니까. 왜 12명이 아니 그러면은 네. 그 뭐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 티어가 틀린데 예. 그게 공정한 경기가 됩니까? 그러니까 얼라이브죠. 그러니까 재수 없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팀이 재수 없으면 코봉이 들어와서 개망하는 거죠. 그런 거는 운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얼라이브죠. 그런 게 아니죠. 얼라이브죠. 그러니까. 주먹 군구식 아닙니까 그냥 선착순으로 대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얼라이브로 한 명을 다 뽑아가지고 그래야 재밌죠. 생존 방식이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주먹국을 뭐가 짜증만 나지 지면은. 여기가 K-팝 스타냐? 오디션 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유신이 지나가는 생활. 말만 들어도 유신이 오버워치 컨텐츠 망했네 이거. 유신이 진행하는 생활 e스포츠는 그런 차별 안 합니다.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할 때도 브로드워 할 때도 그런 구분이 없이 연승전에 다 참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그래서 인기가 있었고. 그때 막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 이종민 선수 옆에 두고 막 이동할 때 이동국 시키고 그래놓고 뭘 그럽니까? 진행자가 이동할 때 이동국 시키잖아. 그때 이종민 선수 옆에 두고. 캐스터의 역할은 해설이 아니라 진행자입니다. 프로게이머였던 여자한테 그냥 이동할 때 이동국이랑 재밌었어요. 안정할 때 아주 김태형 해설. 그 스타의 전설 해설인 김태형 해설도 재밌다고 했어요. 깔깔깔 됐습니다. 이동할 땐 이동국. 자, 유인해야죠. 유인할 땐 유인촌. 자,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안정환. 자, 갑니다. 감비언. 아사라비아, 콜롬비아, 카타피아, 세르비아. 자, 스톰, 샤론 스톰. 40대 중후반 여배우 스톰. 하여튼 유님 그 오버워치 빨리 컨텐츠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주먹국 시간 한번 보려고요.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그 주먹으로 네 아구빵을 날려버리겠습니다. 예, 윈스턴 따요. 앞으로 저 자주 참여해 주세요. 코봉이 오랜만에 디스 셌습니다. 좀 준비를 제대로 해라. 오버워치 하더라도 해설자가 붙더라도 고릴라 캐릭터는 기억해라. 뭐 이런 거 되겠습니다. 잊지는 않겠네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형님. 자,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형님.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형님. 말씀하세요. 네, 저는 리니지 방송하는 고급 음악자 리스트레스 방송입니다. 네, 기다리세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네, 여보세요? 네, 형님. 네, 오늘 최후의 1인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예. 네, 말씀하시죠. 자기소개 다시 한번.
저는 이제 리니지 방송하는 BJ 그 조읍음님의 팬이자 림플에서 방송하는 BJ입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BJ인데 자기 BJ 명은 얘기를 안 하고? BJ 빡대가리라고 합니다. 네. BJ 빡대가리 뭐 다른 데 가서도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십니까? 안녕하세요, BJ 빡대가리입니다. 그러신가요? 네, BJ 빡대가리라고 합니다. 자, 그럼 림플 지금 이제 곧 소속 BJ인가요? 네, 지금은 정지됐죠. 2월 4일 어제 2월 4일부로 정지가 됐어요. 본인이요? 네네. 왜 정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 사유는 공지사항에 시청자 간에 배팅 유도를 했다고 적혀 있는데 네. 저는 전혀 배팅 유도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유사한 행동도 안 했는데 정지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본인은 어떤 것 때문에 정지가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BJ 성폭행 당한 A BJ를 옹호하는 편에 서 있는 BJ 중에 한 명이고요. 아니 그냥 기사왕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 기사왕 말고요. 저는 MME 편에 들고 있는. 예, 그냥 닉네임을 얘기하면 되지. 그 A라고 왜 얘기를 하세요? 네네, BJ 그 MME 편을 들고 있는 BJ입니다. 그러니까 MM 그 성폭행 피해자라고 폭로하신 분의 편을 들었더니 정지를 줬다는 얘기죠, 회사 측에서. 그렇게 정지가 아니고 그렇게 편을 들고 계속 방송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렇게 계속 방송을 하는데 저는 BJ 조인범의 팬이기도 해요. 네, 그럼 관심 없고요. 네, 근데 그 링플 쪽에서 네. 저를 엄청 싫어하는 쪽으로 몰고 가가지고 이제 바로 정지를 시켰어요. 정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정지를 먹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 성폭행 피해자 BJ MM 편을 들어서 그런 것 같다는 얘기냐는 거죠, 느끼기에. 네네, 그렇죠. 그 회사 쪽에서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베팅, 그 불법 도박 베팅을 유도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걸 꼬투리 잡아서 했는데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 네네. 그 이제 억울해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아니면? 네, 억울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예. 이 사건에 이제 MME 사건을 묻히려고 제 BJ 정지를 시킨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자유 게시판에 그 통보나 그런 건 별도에 없었나요? 공지로만 올라가고? 네, 전혀 없었어요. 그럼 그 공지 올리는 사람이 누군지는 아세요? 공지 올린 사람은 운영 GY라는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은 누군지 전혀 모르고요. 운영자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이 내용을요. 통화로는 네네. 길게 못하니까 그 이메일로 좀 네네. 정리해서 주시면 그 나중에 뭐 네네. 기사를 쓰거나 보완할 때 그 입장으로 그러니까 뭐 너무 이제 억울한 것만 막 너무 쓰시면 안 되고 좀 냉정하게 네네. 팩트만 중심으로 해서 적어주시면 돼요. 날짜별로. 그럼 제가 녹화본까지 같이 첨부를 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림플의 문제가 그 이제 뭐 제가 아까 이제 성폭행 문제만 기사로 쓰고 이제 거론을 했는데 심각한 게 그 인수한 회사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아직 뭐 여러 가지 구설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금 이제 꼬리 자르기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기사왕도 뭐 권고사직 내가 이 권고사직은 웬만해서는 좀 큰 회사 뭐 재벌이나 중견기업에서 많이 나오는 말인데 예, 권고사직은 사실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폭행 정도면 파면이나 해고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권고사직은 일단 시끄러우니까 잠깐 쉬고 있으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고, 왜냐하면 나중에 복귀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회사 사규에도 아마 그렇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파면이나 해고가 아니면은 다시 복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지금 BJ 빡대가리님도 제가 본 것 같긴 해요. 아주 그 전 대표 그 그러니까 총 관리했던 인범이 워낙 사고를 많이 쳤기 때문에. 네네. 자주 가서 본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남아 있는 림플의 BJ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일단 정지가 본인 된 사람들 포함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방송하는 BJ가 한 5명에서 6명이 방송을 하고요. 네. 근데 그 사람들도 다 떠나서 한 3명에서 4명 정도는 매일같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들은 첩보에 따르면 네네. 이 림플이 그러니까 워낙 뭐 인범의 사건 사고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사건이 있어가지고 워낙 이미지가 뭐 이번에 성폭행 사건까지 퍼지다 보니까, 안 그래도 근데 그 전에도 림플을 이름을 다 바꾸고 그러니까 아예 문을 닫고 리뉴얼을 해가지고 새로운 사이트 그 방송 서비스인 것처럼 하려고 해서 그 이름이 모코비였대요. 지금 처음 공개될 네네. 거예요 아마. 거기 림플에서는 언급이 됐겠지만, 그러니까 네네. 그 세탁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이미지 세탁을. 그래서 모코비라고 했었는데 이제 요게 기간이 원래 있었는데
성폭행 사건이나 뭐 또 인범 관련된 여러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좀 땡긴 거죠. 그러니까 폐쇄는 일단. 그러니까 나중에 새롭게 그 사람들이 팀이 있으니까 새로 만들어도 물론 구성원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대로 일하는 사람이 가니까 저 림풀이 바뀐 거고는 알 수가 있지만 웬만한 사람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그 회사를 그 인범 부부한테 인수한 회사가 상당히 좀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사실 다룰 부분은 아닌 거가 나중에 추가가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있는 비제 중에 그 중요한 게 똘끼라는 비제가 또 있잖아요. 네네. 네, 그 BJ가 이게 모코비가 생기면은 계약을 할 것으로, 왜냐면 거의 다 뭐 사실상의 그 림풀이 인범 원탑인데 그걸 그나마 대체할 수 있는 게 똘끼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똘끼하고는 별로 친분이 없나요? 좀 사이가? 요즘 뭐 안 좋다고 그러는데. 그 뭐 저는 시청자일 뿐이지 똘끼 영방에서는. 아니 요즘 이제 친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인범과의 관계도 뭐 그렇게 예전 같지가 않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그 운영을 맡았던 인범 부부하고 인수했던 회사 관계자 그쪽하고 상당히 지금 사이가 안 좋은 것 같다. 분위기도 안 좋고 그런 부분인데, 그럼 이제 본인도 이제 정지가 됐는데 어차피 24일까지고 뭐 본인을 그쪽에서 데려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모코비로. 네네. 그럼 형님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시점에 BJ가 2명이 정지가 됐었거든요. 네. BJ 박멸이랑 BJ 빡대가리가 정지가 됐는데. 네. BJ 빡대가리는 BJ 박멸은 정지 기간이 2월 14일까지고 방송국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해당 방송 기용이라고 떠 있고. 근데 저는 15일을 정지를 줬는데 완전 사이트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없애고 싶었나 보죠. 네, 정지 중이라 해놓고 완전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MM님 같은 경우에도 회사 쪽에서 전혀 연락이 없대요. 이런 좀 사건이 작은 사건도 아니고 그 자기 방송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활동을 했던 사람이 사건을 어떻게 보면 일으킨 거잖아요. 네네. 예, 상당히 좀 무책임하고 좀 몰상식한 행동을 보여주지 않나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네요. 좀 수습을 했으면 그래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리니지 방송 쪽이 좀 약간 복잡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에 한 가지만 더 보태면 BJ 기상도 방송국이 정지된 상태라고 뜨는데 단 한 번 알았어요. 네네. 본인 억울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정보 있으면 또 메일로 제보해 주세요. 네, 메일로 바로 보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아무튼 뭐 림풀이라는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거기가 지금 커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인범이 혼자 하고 몇 명 모여서 하는데 무슨 규모가 컸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이렇게 뾰족 나온 거는 작은 것 같지만 그 밑에 수면 아래에 지금 잠수되고 있는 그 파이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는 엄청나게 크다는 거. 지금은 뭐 디테일하게 저희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취재를 더 하고 자료를 더 모아서 정리가 되면 또 단독 기사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는 린풀에서 발생한 여비제이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 커뮤니티 사건란에 보도가 돼 있으니까 자료도 링크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현피토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주 일요일입니다. 매주 일요일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시청자와 함께 토론하는 시간 현피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모든 개인 방송,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 유행하고 있는 여성 BJ나 여성 게스트를 데려다가 못할 짓을 하고 온갖 폐악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성과 남성이 함께 컨텐츠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여성을 도구로, 그러면 그냥 뭐 이용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좀 너무나 심각하지 않나. 여러분들의 어머니도 할머니도 부인도
아내도, 여자친구도, 딸도, 조카, 여자 조카도 똑같은 여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여성 시민단체와 또 조인을 하는데요. 가차없이 거침없이 고발입니다. 자, 오늘 현피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신쇼 현피토론은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1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인터넷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클린뉴스.org, 그리고 인터넷 방송 제작자 연대와 시청자 연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